안녕하세요. 건강과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충청북도 월악산. 그 영봉 위로 달이 떠오르고 달빛이 잔잔한 호수에 비칩니다. 1975년 한 고승이 이곳에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내지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오늘 우리는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거목 타너 스님의 통일 예언과 그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타너 스님은 누구인가? 타너. 법호의 뜻은 허공을 삼킨다입니다. 1913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난 타너 김금택. 그의 아버지는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보천교의 최고 간부였던 김홍규 선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너는 비범했습니다. 6세부터 사서 삼경을 배우기 시작해 13세에 이미 유학의 전 과정을 마쳤죠. 김제 일대에서 제1의 천재로 불렸던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17세 때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주역 책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던 그에게 처가에서 소를 팔아 주역을 사주었습니다. 책을 받아든 타너는 마치 미친 듯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역을 무려 500번이나 독파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의 모든 경전을 섭렵한 후에도 삶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22세 그는 처자를 두고 오대산으로 향합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 스님을 은사로 삼아 출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타너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는 3년간 무건 참선에 들어갔고 15년간 오대산 동구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20면 어김없이 일어나 참선하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이런 일과를 입적하기 전까지 49년간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출가 2년 만에 그는 금강경, 기실론, 법망경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승려의 강의를 듣고자 당대 최고의 선승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강 스님은 그의 강의를 듣고 젊은 스님에게 맞절로 응했고 경봉 스님은 한 300년은 살아야 할 사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해방 후 당대의 석학들도 타너를 찾았습니다. 사상가 함석헌 선생은 동양 사상을 배우고자 아침 일찍 대원암을 찾았고 천재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는 일주일간 장자 강의를 듣고 오체투지로 절을 올렸습니다. 양주동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자가 다시 돌아와 제 책을 설해도 오대산 타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타너 스님은 단순한 학승이 아니었습니다. 유불선 3교를 회통하고 사서 삼경과 노장사상, 역학과 민족 종교, 음양오행과 풍수지리를 꿰뚫는 해안을 가진 시대의 성각자였습니다. 타너 스님은 스스로를 예언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지 또는 미래학이라 불렀죠. 그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가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견들은 놀라울 정도로 적중했습니다. 6.25 전쟁을 예견하여 통도사로 피난했고 무장공비, 토벌작전 15일 전에 월정사에서 진행하던 신화엄경 번역 원고를 다른 절로 옮겨 화재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전도 예견했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도 예고했다고 전해집니다. 타너 스님의 활동기는 1970년대 한국의 정치적 암흑기였습니다. 유신 독재, 박정희 피살,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혼란의 시기.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특히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예언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1975년 타너 스님은 충북 제천의 덕주사를 방문합니다. 월악산 자락에 자리한 이 절은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딸 덕주공주가 세운 곳입니다. 만국의 한이 서린 이곳에서 주지 월남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타너 스님이 입을 엽니다.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내지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황당하게 여겼습니다. 1970년대 중반 월악산 주변에는 달빛을 비출 만한 큰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 임금이라는 말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70년대 후반 충주댐 공사가 시작되었고 1984년 담수를 시작하면서 월악산 영봉의 달빛이 물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첫 부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충주댐 담수가 시작된 1984년으로부터 정확히 30년 뒤인 2013년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취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너스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015년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통일 예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DMZ 목함질의 사건,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여자 임금 3 내지 4년 후 통일이라는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언대로라면 2016년이나 2017년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통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탄핵으로 퇴진했습니다. 예언이 빗나간 것처럼 보이자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자 임금을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북한 김주애가 후계자로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2013년에 태어났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말을 당선된다가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다로 해석하면 충주댐 담수 30년 후인 2013년에 김주애가 태어난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해석에 따르면 선출직인 한국 대통령은 임금이 될 수 없고 종신직이자 세습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만이 진정한 여자 임금이라는 논리입니다. 김주애가 실제로 북한 지도자가 되고 3 내지 4년 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타너스님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반도와 지구의 변화에 대한 스님의 도참적 발언들은 주로 기밀부의 정역에 근거한 것으로 많은 내용들이 실현되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타너스님의 예언을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합니다. 정치적 암흑기에 신음하던 우리 사회 구성원을 향해 던진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선에 가득한 당의 미래학이라고 평가됩니다. 타너스님은 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때 국운이 상승할 것이며 한국이 동양 문화의 종주국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황당하게 들렸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1983년 6월 15일 타너스님은 월정사에서 70세를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평생 월정사를 떠나지 않았던 스님은 10만 장이 넘는 번역 원고를 남겼지만 자신의 사적인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예언이 아닙니다. 9년 반에 걸쳐 완성한 신화엄경합론 번역은 한국 불교에서 화엄경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화엄경을 비롯해 120권, 화엄론 40권, 육조 단경 등 수많은 불전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유불선 3교를 회통하고 동양 사상 전체를 관통한 마지막 거목이었습니다. 함석헌, 양주동 같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그를 스승으로 모셨던 이유입니다. 월악산 위로 다시 달이 뜹니다. 충주호의 달빛이 잔잔히 비칩니다. 타너스님의 통일 예언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암흑의 시대에 희망을 잃지 말라는 스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분단된 조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타너스님은 말했습니다. 뜻은 항상 고상하되 지조는 굳게 가져라. 2025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 전 한 고승이 품었던 통일의 꿈은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월악산 영봉 위로 오늘도 달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더 재미있는 얘기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